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햄릿. To be or not to be. 요즘에 채권 시장이 햄릿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채권 시장과 또 이 채권과 지금 같이 묘하게 손을 잡고 춤추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 두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로 앞으로의 채권 금리도 같이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의 국채 금리를 보면요. 종가 기준으로 4.18에서 4.32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폭이 0.15%밖에 안 돼요. 자, 얼핏 보면은 굉장히 작은 등락률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우리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꽤나 답답한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번 주에 나왔던 물가 정도의 지표가 나와주면 금리가 좀 확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주는 CPI하고 PPI가 발표가 된 주간이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숨죽여서 이 물가 지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 발표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가요. 최근 들어서 꽤 끈적끈적했는데 4월에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꽤나 우리의 마음에 들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물가 하락이면요. 인플레이션이 꺾였어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모두 이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주식시장도 어젯밤에는 조금 반등해 주기는 했으나 이번 주 내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CPI하고 PPI를 볼 때는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바라보는 CPI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왔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CPI하고 PPI를 보니까요. PC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직 크게 안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안 떨어졌던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가 2월 데이터래 가지고 지금 트럼프 말로 인한 관세 효과, 즉 이제 물가 상승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우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다시 관세가 인플레이션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지금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 데이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지금 햄리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금리는요, 이제 그 나라의 통화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바로 금리는 그 나라 통화의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예요. 자, 어느 정도 둘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봉우리가 3번 뾰족하게 솟았던 적이 있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했다라는 시기이고 달러 인덱스가 강했다라는 시기는 금리가 좀 높았다라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지 낮아질지를 예측을 함으로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봉우리가 이제 3번 솟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시기 이때가 2022년 10월경이었어요. 이때는요 연준이 통화정책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던 때입니다. 빅스텝, 쿼터 스텝 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우리는 올릴 거야 라고 난리를 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기는요 2020년 3월경인데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장으로 시장이 패닉이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뾰족했던 시기는 바로 2016년 12월인데요. 자, 이때가 바로 트럼프가 첫 번째로 당선됐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트럼프는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금리 내릴 거야 그리고 이제 감세할 거야라고 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컸는데 이때는 연준하고 조금 부딪혔어요.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면서 서로 부딪혔죠. 자, 그리고 실제 시장 금리는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고 자, 이때는요 유럽하고 일본이 금리가 낮았거든요. 자,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 금리가 높아질 통화에 돈이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유발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던 2016년과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당시에는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연준이 얘기했던 시기이고요. 자,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죠. 금리를 언제 내릴지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2016년에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감세를 외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관세를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감세는요, 시장에 굉장히 달콤한 사탕인데요. 이제 그 사탕을 먼저 줬던 게 2016년이라면은, 지금은 관세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이게 시장이 쓴맛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16년에는 유럽하고 일본이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달러 수요가 조금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자, 지금은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만 자금이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타났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16년하고요 반대되는 상황이 조금 보입니다. 달러가 강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달러가 강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이는 곧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원달러 환율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도 봐야 되고 우리 워낙 가치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보면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심리 작전도 조금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주가 하락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해 주길 바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늘 분석을 해왔던 경기 침체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를 조금 분석을 하지 않고 달러 인덱스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달러 인덱스하고요, 금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하게 같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통 대체적으로요,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산의 관심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달러에서 돈이 빠져서 강한 통화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자산의 관심도가 하락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조금 빠져준다면 그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조금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된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산은 여전히 장기채와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4.3% 조금 넘어가는 시점마다 분할로 좀 담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금 가격이 장중에 3,000불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그 조정 폭이 조금 크지는 않았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4월 초에 정말 관세,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된다면 금 가격은 한 텀 더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갈팡질팡하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영상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